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며 과도한 조치가 연달아 발생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조 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를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해 뒤통수를 친 것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러한 낌새가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을 방문하여 미국이 크게 당황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위반되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지원법에서 한국만 제외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차종들도 보조금 지급이 배제되어 유럽에서 큰 불만을 드러낸 것인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닛산 한 종류만 포함되고 도요타도 현대자동차처럼 미국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보조금 지급이 배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성비 브랜드로 선방하고 있던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13조 원 투자를 베팅한 것인데 갑작스러운 보조금 배제로 향후 계획에 급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 후발주자인 자국 기업 GM과 포드가 시장에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의도적인 방침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런 낌새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애초에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가장 먼저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 방문하여 반도체 동맹을 간절하게 요청했고 미국 상무부 러몬도 장관도 직접 삼성전자를 콕 짚어 언급하며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입점시키기 위해 간곡한 부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삼성전자도 미국의 부탁에 화답하듯 투자를 약속했고 무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텍사스에 250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 미국의 전기차 지원법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마저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인텔과 마이크론에만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한국을 패싱하고 자국 기업이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독식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신규 공장 투자를 검토 중이던 대만의 반도체 기업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사인 글로벌 웨이퍼스와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글로벌 웨이퍼스 CEO를 설득해 한국에 들어올 7조가량의 투자를 미국으로 빼앗아갔는데 이 사실을 주요 성과로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앞뒤가 다른 미국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겉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반도체 지원법 시행 이후 중국 1위 낸드플래시 업체 YMTC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MTC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약진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며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겨냥해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 투자를 벌인다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걸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애플은 아무런 제약과 제재 없이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8일부터 내일 9일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목적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며 정부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번 영국 및 유럽 방문을 통해 이번 연초 예고한 삼성전자 대형 인수합병의 가속화입니다. 영국에는 삼성의 유력 인수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오른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본사가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IP 기업인 ARM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기초 설계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그동안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ARM은 현재 삼성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보조금이 아닌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미국은 정밀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과 노하우가 떨어지지만 반도체 설계부터 주요 장비까지 반도체에 관련한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ARM을 인수하게 되면 미국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노리고 있는 건 ARM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 필립스에서 분사된 이후 굴지의 비메모리 전문 반도체 회사로 성장한 네덜란드 기업 NXP는 퀄컴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4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을 정도로 알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13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시안테크프레스는 삼성이 NXP를 인수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TSMC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두 가지 인수합병건을 제외하고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 갈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프랑스 대통령실은 미국과 스위스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한화로 약 7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도 반도체 투자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인텔은 한화로 약 22조 3천억 원을 들여 독일의 반도체 공장 허브를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TSMC 공장 유치도 추진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한화로 약 18조 4천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반도체 자립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아직도 심각한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10%에 불과하여 이번 반도체 대란에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030년까지 반도체 공급 능력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화로 약 56조 5천억 규모의 유럽 반도체 법을 제안하고 유럽연합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준비해 놓은 유럽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만나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외 언론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미국에 목매지 않고 유럽 등 시장을 다각화하며 인수합병 추진과 반도체 투자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초격차 전략으로 늘 그렇듯 반도체 1위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